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입니다. 동네 뒷 야산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나물로 식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종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 쑥입니다. 이 쑥은 나물로 국거리로 다양하게 식용하죠. 이른 봄철에 갓 올라오는 순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를 올리기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지상부의 부드러운 이 부분을 채취를 해서 1년 내내 막 딴 것처럼 푸르게 해서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이걸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삶습니다. 삶을 때 가쪽에서부터 거품이 올라오는데 가운데 중앙까지 거품이 올라올 정도로 삶은 것을 꺼내 가지고 찬물에 헹궈냅니다. 해서 먹을 만큼씩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이때 담을 때 물기, 수분기가 촉촉하게 해서 담아서 그 비닐팩을 납작하게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해가지고 먹고 싶을 때 그때그때 해서 꺼내서 드시면은 막 딴 것처럼 푸른 이렇게 쑥국이나 쑥나물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을 삶아내 가지고 말립니다. 말려 가지고 가루 분말을 내서 뜨거운 물에 이렇게 차처럼 타서 복용합니다. 이럴 때는 이 가루 분말은 그냥 실온에다가 놓고 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이 쑥은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시켜주면서 몸속에 있는 모든 해독작용 그 외에 100가지 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쑥이었고 또 그 옆에를 보니까 이렇게 바위 위에서 자란다고 해서 석상치라고 부르는 돌나물입니다. 이 돌나물은 칼슘이 풍부합니다. 해서 뼈 건강에도 좋고 여성 건강에도 좋고 다양하니 식용합니다. 이렇게 지상부의 부드러운 부분은 채취를 해서 생무침을 해서 드신다든가 비빔밥 등 기호에 맞춰서 다양하니 식용합니다. 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랗게 꽃 필 때는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여성 건강에 특히 좋죠. 또 성인병을 예방하고 칼슘이 풍부하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뼈 골다공증에도 좋고 심혈관 질환, 간암 등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시켜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즙을 내서 드시기도 합니다. 독성이 없는 이 돌나물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식용하시면 됩니다. 이쪽 주위에도 이렇게 돌나물들이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 싱싱하니 깨끗합니다. 이 채취하실 때는 항상 농약 안 친 곳, 오염되지 않는 곳, 그런 깨끗한 데 곳을 항상 채취해서 사용하시고 또 이 돌나물도 이걸 1년 내내 두고 오래 그때그때 꺼내서 드실 수 있으려면 이걸 말려 가지고 냉동실에 보관해 놨다 그때그때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이 뼈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이 여성들 성인병 예방 골다공증에도 좋은 이 봄철 보양식 돌나물이었고 또 그 옆에는 달개비들도 있는데 그 틈새 사이로 이 명아주가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명아주입니다. 이 명아주는 가운데 부분에 이 붉은색 또 푸른색 그 가루들이 있는 것이 특징이죠. 이 명아주는 독성이 있습니다. 해서 이 붉은색 흰색 가운데 부분 여기서 이 독성이 우러나오기 때문에 이걸 살짝 말려서 이 가루를 털어내고 또 여러 번 씻어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나물로 해서 드실 때는 이 끓는 물에 데쳐내 가지고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여기 가운데 부분에 붉은색이나 녹색의 가루 분말 이것을 털어낼 때는 이 그늘에다 말려두면은 잘 털립니다. 또 물로 여러 번 씻어내고 그래서 나물로 먹는 명아주였고 또 그 옆에를 보니까 산에서 자생하는 산고들빼기입니다. 이 고들빼기죠. 줄기대는 자주빛이고 지상부에 뚝뚝 끊어진 데까지만 이렇게 끊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어릴 때는 잎에가
자주 반점들이 있는데 크면서 푸른 녹색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거 산에서 자생하는 이 고들빼기입니다. 산 고들빼기라고도 하죠. 또 그 옆에는 달개비들이 이렇게 이제 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물들은 이렇게 야산에 깨끗한 곳, 농약치지 않는 곳 이런 데 것을 꼭 사용하시고, 달개비도 지상부의 부드러운 부분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닭의 장풀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전에는 시골에 닭 키우는 거 주변에서 난다 해서 닭의 장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달개비입니다. 나물로 먹습니다. 약재로 사용할 때는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는데, 그때 가서 상세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이 옆으로 보니 이렇게 갓 올라오는 순입니다. 줄기대는 까칠까칠합니다. 이것은 특징이, 보십시오. 잎 뒷면에 자루가 붙어 있는 자리를 보면은 밑에 패여져 있는 약간 위쪽 배꼽 부분에 이렇게 자루가 달려 있죠. 해서 며느리 배꼽. 또 이 자루가 이렇게 위에 안 달려 있고 밑에 패인 아래 밑에 쪽에 달린 것은 며느리 밑씻개. 그렇게 구별합니다. 참 그 이름도 특이하게 지었습니다. 둘 다 나물로 약재로 사용합니다. 근데 주로 많이 나물로 드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죠. 또 바로 그 옆에 자리공입니다. 자리공이 이제 어린 새순이 갓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공은 유독식물이지만 이걸 부드러운 지상부의 부분은 어릴 때 이걸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그 독성이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방에서는 장록이라고 하고 나물로 약재로 사용하는 자리공이고, 또 그 옆에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곧게 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서 꼭두선이라고 합니다. 이 꼭두선이는 이 줄기대에 이렇게 가시들이 있어서 찰싹찰싹 달라붙죠. 이 꼭두선이가 이제 한참 자라는 모습입니다. 또 그 옆에 이것 보겠습니다. 들녘에서 산초잎 같은 데 보면은 노란 꽃을 피우죠. 산괴불 주머니입니다. 이 산괴불 주머니는 유독식물입니다. 독초이죠. 그런데 이 산괴불 주머니는 한겨울에도 이른 봄에 갓 올라오는 새순은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속에 대속에 비어 있어서 미나리처럼 생겼습니다. 해서 개미나리라고도 부릅니다. 유독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이른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순은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가 올라오고 꽃이 필 때는 나물로 사용하지 않고 독성이 강해집니다. 이 뿌리는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법제를 해서 사용하고, 그때 가서 상세 설명드리기로 하고, 또 그 옆에를 보니까 이제 어린 순이 올라옵니다. 잎이 어릴 때는 약간 둥글고 패여 있는데, 이게 대를 올리고 꽃이 필 때는 연한 자주색 꽃을 마디에서 예쁘게 피우죠. 바로 환원단의 원료가 되고 여성 건강, 자궁 건강에 특히 좋은 익모초입니다. 이 익모초는 이렇게 어린 순일 때와 크면서 그 모습 형태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죽을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환원단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 이 익모초는 여성들 자궁 건강, 여성 건강에도 좋고 쓰기로 유명하죠. 아랫배가 아프는 그런 증상들 같은 경우 이거 달여서 드시면은 바로 효과를 보는 익모초입니다. 아들이 엄마를 생각해서 이걸 해서 드렸더니 엄마 배가 아팠던 것이 말끔히 그 자리에서 나았다고 하는, 해서 익모초, 또 육모초라고 부르는 익모초였고, 또 그 옆에 이제 나무에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옵니다. 잎이 약간 둥근 편이고, 이게 이제 열매가 달릴 때는 빨갛게 찔레처럼 열매가 아주 붉게 아주 많이도 달립니다. 까마귀밥 나무입니다. 이 부드러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또한 전초는 칠해목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합니다. 오똑을 해독시켜 주는데 큰 효능이 있는 바로 칠해목 까마귀밥 나무였습니다. 오늘은 야산에서 올라오는
산나물, 들나물들 여러 가지 종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